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한 교수라고 합니다. 올해는 제가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 많은 환절기에 하는 실내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짤막하게 강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번 시간에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연구소에 공격식 연구원하고 같이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좀 주시면, 그래서 요즘 미세먼지가 많고, 저도 그 환절기가 되니까 감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다운됐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감기, 일교차가 커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렇게, 어,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안에서 하는 실내 운동으로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친 사슬 운동이라는 거랑 열린 사슬 운동이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게 사실은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헬스장, 소위 말해서 헬스장 가 가지고 이것저것 인제 하시면서 요런 거를 좀 아시기도 해요. 그다음에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시고, 인제 그런데 우리 인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다친 사슬 운동, 열린 사슬 운동 그러면 뭐 벌써 용어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전문 용어인 것 같고 막 체육에 관련된 것 같고 뭐 생리학에 관련된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런데 아주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서 제가 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요런 운동, 저런 경우에는 저런 운동을 하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친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클로즈드 카이네틱 체인 엑서사이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제 클로즈드 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픈 카이네틱 체인 엑서사이즈 요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테니까 우리 저번에 처음 시간에 제가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지금 위에 꼬마가 있는데, 위에 꼬마를 보면은 발이 이렇게 땅바닥에 둘 다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예쁘게 이제 한 발을 들고 있는 요런 형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위아래가 다 땅바닥에 이렇게 닿아 있는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O자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사슬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O자 형태니까. 근데 인제 열린 사슬 운동 같은 경우는 발이 이렇게 한 발이 뛰게 되면은 이렇게 C자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비어 가지고 요렇게 오다가 마는. 그래서 요런 거를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운동이 각각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하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강의가 있으시다 그래 가지고요. 하여튼 저희가 50분 정도까지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닫힌 사슬 운동, 열린 사슬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걷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하실 때에는요, 뭐 저는 특별히 걷는 운동을 굉장히 권유하는 편인데, 그거는 인제 닫힌 사슬 운동과 열린 사슬 운동이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건데, 주로 닫힌 사슬 운동이 작용을 해서 저는 어르신들한테는 "주로 닫힌 사슬 운동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권유는 하는데요. 우리가 인제 헬스장으로 자꾸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헬스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주 간단한 원리는 뭐냐면,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발바닥이 어딘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건 거예요. 열린 사슬이 있는 운동이다 그러면 이 발바닥이 한쪽이든 양쪽이든 발바닥이 이 땅에서 떨어지든지 기구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우리 헬스장에 들어가면은 레그 프레서가 있잖아요. 레그 프레서는 이 발바닥으로 양쪽을 다 밀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닫힌 사슬 운동인 거예요. 또 밑에 사진을 보면은 스쿼팅 자세가 있잖아요. 스쿼팅 자세도 보면은 결국은 이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O자 형태로 내 다리가 이렇게 발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막혀 있다 그래서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공경수 선생 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이 레그 익스텐서나 아니면 레그 컬이라고 하죠. 저 엎드려 가지고 햄스트링 강화 운동하는 것인데, 저런 것들은 발바닥에 보면 밑에 있는 사진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이 레그 익스텐서 같은 경우는 앞에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뻥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C자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 운동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다리 운동 때뿐만이 아니라 팔 운동 때도 우리가 헬스장에 많이 가면은 인제 벤치 프레서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벤치 프레서 같은 경우는 양쪽 팔이 이 어 역기랑 같이 묶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친 사슬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우리 덤벨을 갖고서는 이렇게 벤치 프레서 역할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닫힌 사슬 운동은 뭔가 이렇게 꽉 막힌 거고 열린 사슬 운동은 한쪽이 열려 있는 거다. 요렇게 보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요. 크로즈 카이네틱 체인 그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보면은 저 근육 그림에서 보면은 이 닫힌 사슬 운동은 바닥에다가 땅에다 발바닥을 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힘을 이렇게 체중이 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쪼그리든 뭐 거기서 다른 운동을 하든지 간에 이 대퇴사두근 우리 허벅지 앞에 있는 게 대퇴사두근이거든요. 그리고 허벅지 뒤에 있는 게 햄스트링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퇴사두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고 체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대퇴사두근이 운동을 하려면 이 뒤에 있는 이 햄스트링 근육도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닫힌 사슬 운동 같은 경우는. 열린 사슬 운동 같은 경우는 다리를 이렇게 쫙 들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 대퇴사두근 운동 고 놈만 운동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장단점이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닫힌 사슬 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독자적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대퇴사두근만 키워야지 그러면 그거는 열린 사슬 운동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물론 인제 그 닫힌 사슬로 운동하면 대퇴사두근이 커지긴 하는데 같이 햄스트링 근육도 같이 근력 운동이 되는 거니까 고 독자적인 것들만 하려면은 열린 사슬 운동이 더 유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허용될 수 있는 최대 위치의 전환 동작이 다 작은 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많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바닥이 붙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발바닥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바닥이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발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무릎을 구부리려도 많이 구부릴 수 있고 필래도 쫙 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전환이나 이런 동작들이 크게 움직이는 거는 열린 사슬 운동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탄성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린 사슬 운동 때는요. 열린 사슬 운동 때는 제가 팔을 있으면 이게 훨씬 빠르죠. 근데 이 두 개가 막혀 있다고 그랬을 때는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거가 이거보다는 훨씬 늦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닫힌 사슬 운동은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런 것들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고 운동의 범위가 넓지 않고 요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다음에 앞뒤에 근육이 밸런스가 맞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닫힌 사슬 운동을 권유를 드리는 거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같이 가면서 하는 건 거예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 중에서 좀 엘리트 스포츠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로페셔널한 레크레이셔널 스포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자기가 전문화된 그런 것들을 하려면 특정 근육을 강화시켜야 될 때는 이 열린 사슬 운동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대신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린 사슬 운동은 그 특정 근육만 사용한다면은 닫힌 사슬 운동은 그 앞뒤에 밸런스가 된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힘에 따른 에너지 소모가 이 닫힌 사슬 운동에서는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에너지 소모는 열린 사슬 운동에서는 더 적은 편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자유도는 원위로 갈수록 최대이다. 저거는 열린 사슬 운동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손목, 발목 손가락, 발가락이 발끝으로 갈수록 더 자유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닫힌 사슬 운동하고 열린 사슬 운동의 장점을 살펴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관절에 가해지는 힘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밸런스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릎 같은 경우에는 대퇴사두근 그다음에 햄스트링 근육이 앞뒤에서 잡아주면서 내려가니까 이 관절에 가해지는 힘들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전단력은 관절이 있으면 위에 뼈가 있고 밑에 뼈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빗당겨지는 걸 전단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관절이 중간에 있으면 이렇게 빗당겨지면 불리하겠죠. 근데 인제 우리가 그 다친 사슬 운동 같은 경우는 체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전단력이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많이.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조금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단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안전한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기능성, 기능을 중시할 때는 요 다친 사슬 운동이 유리한 겁니다. 그렇지만 인제 그 열린 사슬 운동 같은 경우는 체중이 이렇게 꽉 누르진 않기 때문에 압력,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감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이 아주 심한 환자들이 바로 걷는 운동을 아파서 도저히 못 한다고 할 때는 열린 사슬 운동을 먼저 한 다음에 다친 사슬 운동으로 가면은 쪼금 더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인제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까 고런 문제들을 얘기를 드린 거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인제 증가시키면서 운동하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꺾는 운동을 하겠다. 뭐 내가 무릎을 쫙 펴는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발을 열고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친 사슬 운동 같은 경우는 앞뒤 근육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릎의 가동 범위는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굽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열린 사슬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열린 사슬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개별 근육, 특정 부위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때는 열린 사슬 운동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 것들이 서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또 인제 공경 선생님 우리 병원에 그 저랑 과제를 같이 하고 있고 저희 병원 소속에 있고 건강운동 관리사로 있는 우리 공경 선생님하고 운동을 같이 할 거고요. 오늘은 인제 의자를 활용한 무릎 운동을 해서 3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무릎 운동, 그다음에 고관절 운동, 또 발목 운동까지 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TV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드라마 보실 때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장인들이 그 회사에 갔었을 때 그 잠깐의 틈을 의자에서 많이 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럴 때 활용하실 수 있게 그 무릎, 고관절, 발목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요렇게 운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제 의자를 활용한 무릎 운동을 보면은 우리가 인제 발바닥을 이렇게 땅에다 대고 우리 쪼끔 화면을 좀 크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발바닥을 이렇게 땅에다 대고 발을 왔다 갔다 해 주시면은 쪼금 화면을 크게 해 주실까요? 제 발이 나오게? 그러면 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슬라이드도 좀 보여 주시고요. 네. 자, 발바닥으로 이렇게 미는 운동을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인제 바닥에 인제 그 양탄자 같은 것들이 있는 그렇죠. 이렇게 발을 밀면서 바닥을 누르면서 미는데 지금 이렇게 양탄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인제 슬라이딩 패드를 이따가 쓸 건데 그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무슨 책받침이나 아크릴판 같은 거를 이렇게 밑에다 놓고 하면은 잘 미끄러지겠죠. 집에서는 또 거꾸로 너무 맨질맨질한 우리 바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을 너무 못 받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양말 같은 거를 신고서는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제 앉아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 아까 거는 인제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 다친 사슬 운동이라면 이거는 열린 사슬 운동이 되겠죠. 이렇게 발을 들고 하는 운동을 이따가 좀 더 스트레칭까지 하는 것까지 자세히 인제 공용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인제 고관절 운동이면 여기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인제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드는 운동, 그다음에 앉아서 다리를 인제 벌렸다 해서 이 발을 벌려 주고 고관절을 열어 주는 그런 운동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발목 운동은 앉아서 앞꿈치,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발목에 스트레칭하고 이 종아리 앞에 종아리, 뒤에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그다음 발목을 옆으로 돌려서 우리가 외전 내전을 시키는 이런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운동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고요. 우리 공경식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오실까요? 네. 앉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공경식입니다. 오늘 또 교수님과 같이 운동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아까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운동은 앉아서 할 수 있는 무릎 운동입니다. 무릎 운동은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보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보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책받침이나 조금 미끄러질 수 있는 물체를 가지고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쉽습니다. 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우리 한쪽 다리를 이 보드 위에 이렇게 올려볼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무릎은 우리 정면을 바라보게끔 다 놔둬놓고요. 뒤꿈치로 좀 가볍게 압력을 주면서 천천히 무릎을 폈다가 다시 압력을 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때 운동의 강도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게 강하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무릎에 부하가 있다, 아니면 너무 힘들다 하면은 조금 덜 세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 쪽에가 힘이 갈 때는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끌어당길 때는 우리 종아리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종아리랑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왜냐하면 무릎을 뒤로 구부리고 있으니까 햄스트링 근육을 많이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예. 다섯 네.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눌러주면서 다시 둘, 다시 셋, 두 개 더, 넷, 넷, 마지막 다섯. 다섯. 네. 좋습니다. 시간 계산 5개 정도만 하고 네. 우리 두 번째 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헤드는 옆으로 잠깐 놔두시고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열린 사슬 운동이죠. 무릎을 앉은 상태에서 폈다 구부렸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몸을 바르게 세우고 무릎은 똑같이 정면을 바라보게끔 하는 상태에서 우리 한쪽 무릎을 천천히 쭉 펴볼 겁니다. 이때 발목은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옆 어. 모양을 보여주면 더 네. 쉬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저는 네. 옆모습, 교수님 네. 앞모습을 보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쭉 최대한 네. 하고요. 발목은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앞쪽에 있는 근육에서는 힘이 들어갈 거고 뒤쪽에 있는 근육에서는 쫙 조금 늘어나는 네, 것 그렇죠. 같은데요. 자, 그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쭉 늘려트리면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종아리 힘이 들어가고 앞쪽에 있는 근육은 좀 늘어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구부려주시면 돼요. 다시 발목을 든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폈다가 그러니까 발을 들 때는 발목을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드는 거가 맞겠죠? 네, 맞습니다. 발목을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발목을 쭉 밑으로 하면 종아리 쪽에 이제 힘이 꽉 들어가고, 들어가고 다시 위로 하면 종아리 앞쪽에 있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다시 대퇴사두근은 그대로 힘을 주고 있고 맞습니다. 그죠? 대사두근은 계속 근육을 수축했다가 버티는 힘을 또 썼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버티고 얘는 또 운동을 하고 있는 뭐 일석이조의 운동이 네. 될 수 있죠. 자, 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쫙. 뭐 혹시 지금 보고 계시면은 같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아니면 의자에 앉으셔서 발목 그다음에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쫙 쭉 펴고 무릎을 유지한 상태에서 발목을 폈다가 다시 당기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무실에서도 그거 해도 될 것 같으네. 이거. 네, 생각보다 힘듭니다. 네, 힘들 땀 네, 나는데 지금 땀이 납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무릎 운동을 이제 넘어가서 우리 고관절 운동인데요. 고관절은 아시다시피 상체와 하체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우리 관절입니다. 이것도 쉽습니다. 쉽게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그냥 무릎을 이렇게 수직으로, 제가 다시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무릎은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무릎이 끝부분이 몸쪽으로 올라온다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오시면 돼요. 다시 내려주시고 네. 다시 올려주시고 내려오시고
다시 올려주고 내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들었을 때 상 하체를 구부리는 근육들을 계속 쓰면서 내가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떤 근력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피는 운동을 할 때는 이 대퇴사두근 쪽에 힘이 들어갔다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올릴 때는 요 소아스 머슬 여기 허벅지 근육 요 안쪽에 허벅지 근육에 상당한 힘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고관절 운동이라고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장요근이라고 하죠. 장요근이랑 그리고 대퇴 직근에 대한 힘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같이 한번 3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다시 내리고 최대한 몸은 무너지면 안 돼요. 허리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되고 허리 최대한 바르게 선 상태에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이게. 네. 다시 한 번 더. 다시 천천히 내려주고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허리를 이렇게 빳빳하게 피면서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은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 허리가 불편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 옆에 팔걸이가 있는 의자 같은 거를 이렇게 잡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의자의 깊이가 너무 깊을수록 들어 올리기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높은 의자에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고관절 두 번째 운동인데요. 이 고관절의 회전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안쪽으로 회전할 수 있는 그 동작이거든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바깥쪽으로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발은 최대한 좀 모아진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똑같이 몸은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이 허벅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준다 생각하고 최대한 이렇게 한번 열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관절 쪽에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엉덩이 쪽에서는 단단하게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 같으네요. 맞죠, 맞죠.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항상 몸은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다시 바깥쪽으로 회전.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한 번 더. 셋. 다시 돌아오고 넷.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릎을 미세요. 무릎을 미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허벅 다리를 이렇게 돌려준다고 생각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운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쭉. 약간 양반다리 한다는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바깥으로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안쪽으로 모은 운동을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우리 발을 이렇게 좀 넓게. 이번에는 안으로 돌려야 그렇죠. 되니까. 안으로 해야 되니까 좀 넓게 벌린 상태에서 이번엔 똑같이 이 허벅 다리, 이 대퇴골이라는 것을 안쪽으로 회전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을 이렇게 막 고정시키고 있으면은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같이 따라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우리 마침 허벅지 씨름하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 이때 무릎에 통증이 없게끔, 그 다음에 부하가 없게끔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시고 3번만 더. 셋. 다시 쭉. 넷. 마지막. 5. 좋습니다. 네. 힘드시죠? 예, 생각보다 이게 막상 제가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 거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우리 발목 운동 해볼 건데요. 발목 운동은 쉽습니다. 발목 그냥 올렸다가 내리면 되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발과 무릎을 우리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저는 옆으로 갈게요. 네. 자, 무릎을 이렇게 또 숙지 상태. 약간 안쪽으로 넣으면 또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발목 뒤꿈치부터 먼저 들어줄 겁니다. 뒤꿈치부터 먼저 쭉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종아리 근육에 굉장히 힘이 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다시 천천히 내릴 거예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고. 자, 이게 만약에 좀 쉽다. 그러면은 내 손으로 이렇게 체중을 줘서 조금 더 부하를 줘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팔꿈치를 대도 됩니다. 일단은 손을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다시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엄지발가락 힘을 딱 누른 상태에서 올렸다가 내려오고 한 번 더 쭉.
그러면은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거 네. 보이시죠? 그러네요. 이거. 네, 빵빵해집니다. 다시 내리고.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뒤꿈치를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앞꿈치를 올리는 운동도 한번 해봐야겠죠. 뒤꿈치를 올리는 운동은 우리 종아리 뒤쪽에 힘이 간다면 앞꿈치를 올리는 운동은 종아리 앞쪽에 힘이 많이 갈 겁니다. 자, 똑같이 이번에는 무릎을 조금 더 편 상태에서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90도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앞꿈치를 천천히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볼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너무 각이 작으면 들어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이름이 이 안쪽에 바깥쪽에가 굉장히 단단해지네요. 맞습니다. 정경골근이라고 하죠. 정경골근에서 힘이 많이 들어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리면 앞쪽에 이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때도 무릎과 발목은 항상 우리 정면을 바라보게끔 맞추면 좋을 거고요.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마지막 한 번만 더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게 발에서 이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우리 옛날에 군대 갈 때 이렇게 조인트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거 당연히 없겠지만 이게 보면 이 밑에 다리는 이 안쪽은요. 그냥 바로 뼈입니다. 뼈 위에 피부가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근육이 어떻게 있냐면은요. 이렇게 삼각형처럼 뼈가 있어가지고요. 이쪽은 어설이 없어요. 뼈가. 그 근육들이요. 그리고 이 앞쪽에 바깥쪽, 이 앞쪽에 바깥쪽하고 이 종아리는 이 뒤쪽만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걷다가 삐끗했어요. 이렇게 삐끗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를 운동을 열심히 하시려면 이 종아리 앞쪽과 뒤쪽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안쪽과 바깥쪽 운동을 하는 거가 아니라 거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치 우리가 무릎 운동하려면 허벅지 앞쪽하고 뒤쪽이 운동을 해야지 안정성이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우리가 발목의 힘줄들이 지나가는 거는 이렇게 좌우로 지나가지만 결국 근육의 위치는 앞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전전공근하고 이 뒤쪽에 비복근 쪽을 갖다 같이 운동을 해줘야지 우리가 걷다가 삐끗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어요. 이거 재밌는 발목 얘기예요. 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발목 운동을 해볼 건데요. 아까 발목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안쪽으로도 이렇게 4번, 4번이라는 동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양쪽 무릎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꿈치를 딱 지지한 상태에서 발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앞꿈치를 들어서 무릎은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이 발목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렇죠. 무릎을 최대한 놔둬놓고 그리고 천천히 내리고 그렇죠. 그러면 발목의 옆으로 미는 힘들을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다시 무릎을 놔둔 상태에서 다시 발목을 들어서 다시 이번에 안쪽으로 최대한 회전해서 네, 놔두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한번 내보겠습니다. 들어서 쭉 바깥쪽으로 회전, 돌려서 내리고 다시 들어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회전, 돌려서 내리고. 회전. 좋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게 바깥쪽 회전은 좀 잘 되는데 안쪽 회전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무릎에 또 중요한 이게 좋은 운동이 되는 게 우리 무릎이 항상 발이랑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막 돼 있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안쪽에 무릎에 부상이 그게 아주 대표적인 팔자걸음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팔자걸음이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자걸음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팔자걸음이 많은데 이 고관절에서부터 외회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 그래서 하는 팔자걸음이 한 가지 종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종류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심해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다리가 되면 주로 이 안쪽에 힘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발을 이렇게 약간 찰리 채플린처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 무게 중심이 약간 밖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통증이 조금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약간 오리걸음 이렇게 걸으시듯이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요 바깥으로 돌리는 거는 아주 쉬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는 이만큼 돌아가거든요. 근데 안으로 돌리는 거는 상당히 생각보다 힘드네요. 오영도 선생님이 그 동작을 서서 해도 되나요? 뭐 저는
앉기 생활을 못해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을 하실 때 주로 서서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당연히 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제가 강의를 드릴 것들은 의자나 이런 벽 같은 거를 이용해서 주로 지금은 이제 사무직 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TV 볼 때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좀 우리가 서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서 아니면은 이제 무슨 노인회관이나 아니면은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에는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오늘 할 거는 이건 다 하신 건가요? 네, 오늘 6가지 운동을 그러면은 6가지를 짧게 네. 제 생각에는 한 3분에서 4분 이내에 하나씩 정리하고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한 5개씩 네. 하면은 딱 시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네, 같이 한번 무릎 해보실까요? 운동이죠. 자, 앉은 상태에서 보드를 이렇게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쭉 폈다가 좋습니다. 하나. 무릎을 구부렸다가 자, 하나, 다시 둘, 둘, 다시 셋, 셋, 넷, 넷, 마지막 다섯. 다섯.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운동은 무릎을 구렸다 폈다 운동이죠. 전 옆으로 돌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앉은 상태에서 우리 발목을 몸쪽으로 당기고 그대로 무릎을 폈다가 다시 펴고 발목을 밑으로 눌렀다가 내리고 다시 다시 가져와서 올리고 돌아오고. 자, 하나, 다시 둘, 내리고 올리고 다시 돌아오고. 좋습니다. 다시 쭉 쭉 내리고 올리고 다시 돌아오고. 셋, 다시 쭉 내리고 올리고 다시 돌아오고. 네, 마지막 쭉 내리고 올리고 다시 돌아오고. 좋습니다. 네, 무릎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고관절은요? 네, 고관절은 똑같이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우리 무릎 끝부분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다시 둘. 이때 발을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죠. 발을 안 내려오면 더 힘들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재밌게 그 다음에 힘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발을 안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넷, 2개 더, 넷, 넷, 마지막 다섯. 5.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잘 돌려서 고관절 돌리기. 네, 고관절 돌리기. 일단은 발을 좁게 만든 상태에서 바깥쪽으로부터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다시 돌아오고 둘, 둘, 셋, 셋, 엉덩이 힘 느끼면서 넷, 넷, 마지막 다섯. 5.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안쪽으로 모을 거거든요. 발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자, 하나, 최대한 고관절로 하나, 다시 둘, 둘, 셋, 셋, 넷,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는 발목 발목. 똑같이 앉은 상태에서 우리 먼저 뒤꿈치부터 들기 하나, 하나, 뒤꿈치 들기. 네. 네, 하나, 다시 하나, 둘, 둘, 셋, 셋, 넷, 다섯. 다섯. 자, 이번에는 앞꿈치 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하나, 빼놓고 둘, 셋, 셋, 넷, 다섯. 다섯. 좋습니다. 이번에는 발목 돌리기. 자, 똑같이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 움직이지 않게끔 딱 고정시켜 놓고 발을 들어서 먼저 바깥쪽으로부터 그리고 돌리고 다시 안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돌리고 하나. 그렇죠. 최대한 무릎은 네. 고정. 다시 바깥으로 돌리고 이거 안쪽으로. 봐요. 바깥으로 저는 엄청 잘 돌리지. 그렇죠. 안쪽은 또 되게 안 되고. 네. 다시 안쪽으로 가지고 온다. 최대한 그렇죠. 다시 바깥으로 돌리고 그렇죠.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고. 해서 새끼발가락 닿게끔. 네. 다시 마지막 바깥으로 돌리고. 다시 가지고 와서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유 고맙습니다. 음. 오늘
좋은 운동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머리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땀 나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느라고 조금 빨리 움직였는데 조금 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 쉬면서 하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리및 단변을 좀 몇 가지 보면은요, 안녕하세요. 98년도에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곧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98년도면은 지금 한 27년 됐네요. 그죠? 재수술해야 되는데 다리 길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추지 못하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IJ 신병증도 있어 수술 받기도 겁납니다. 네, 겁나죠. 항상 모든 수술은 겁나고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은 너무나도 흔하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 큰 수술이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다리를 맞추는 상태로 보통 고관절 하시는 분들이 다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리 길이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연부 조직이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이상을 끼게 되면은 모든 것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신경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마비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맞춰주는 쪽으로 교수님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뭐 내과 선생님들도 같이 잘 도와주셔서 물론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잘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재수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제가 무릎 연골 손상을 진단받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상태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서요. 수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 방문하기 전 좀 조치를 해봤는데, 좀 서치를 해봤는데 요즘 연골은 무릎 관절 내시경으로 수술을 한다던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무릎의 연골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요. 우리가 환자분들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환자분들은 그냥 A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B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고 딱 이랬으면 두부를 딱 자르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골 손상이 얼마나 많이 됐냐는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손상 정도에 따라서 상황이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요즘은 다 관절경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다 문을 열어서 했다면 요즘은 대부분은 관절경으로 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우리가 관절경으로 해야 될 상황인가? 첫 번째, 꼭 수술해야 되는가? 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관절경 선에서 마무리 질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절골술까지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병원마다 여기 가면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수술을 권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상태를 보면서 먼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50대 남성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라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요. 근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면 더 이상은 등산을 못하는 게 맞는 거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전번에도 제가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근데 첫 번째는 50대 남성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인공관절을 하자고 그럴 정도면은 굉장히 무릎이 안 좋을 상황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실제로 무릎이 아파서 일상생활에 저해가 되고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건 할 수 없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받아야 되고 인공관절을 받는 상태에서는 등산을 하는 것을 권유는 하지는 않습니다. 트레킹 정도라면은 모르겠지만 등산은 결국 계단이고 우리가 인공관절이 망가지는 기전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콩콩콩콩 뛰면은 거기 피로골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쪼그려 앉는 자세인데 쪼그려 앉게 되면 접촉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 부위만 마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환자들한테는 인공관절 한 다음에는 쪼그려 앉는 거랑 콩콩 뛰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는지 인공관절을 한다면 저는 운동을 조금
뭐 등산은 할 수 없는 거고 트레킹 정도로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 설령 엑스레이가 다 달아있더라도 근력이 굉장히 괜찮아서 보상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근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저는 인공관절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뭐 우리 소위 말해서 뭐 그 관절염 몇 기예요? 이런 말 말하는데 KL 그레이드로 따져서 1, 2, 3, 4기인데 4기래도 근력이 괜찮고 본인의 의지가 괜찮고 생활 습관이 괜찮으면 전 수술 안 하는 분들도 많고요. 설령 그 관절염 3기라고 할지라도 근력도 시답지 않고 뭐 생활 습관도 안 좋고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상황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릎은 수술 후 재활이 정말 중요하다던데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인공관절 재활에 대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수술 후엔 통증도 며칠 남는다고 해서 빨리 인공관절 재활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잘하실 수 있을까요? 괜히 큰 수술까지 잘 마치고 인공관절 재활 때문에 예후가 좋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연세가 아니, 당연히 연세가 있으시니까 인공관절을 하는 거지, 뭐, 젊은 사람이 인공관절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 인공관절을 하는 나이가 지금은요, 저희는 공평하게 나이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보통은 70대 중반이 대부분 그 평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0대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저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96세까지도 제가 수술을 해봤으니까. 근데 아니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몇 살까지 살 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판단을 못 하겠는데 건강하신데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그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는 거는 나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인공관절 수술은 그 수술한 이후에 바로 일상생활 복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일이나 그 다음날 퇴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도 며칠 입원하고 또 퇴원해서 재활병원도 며칠 입원하고 사실은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관절은 바로 원래 무릎을 구부리고 그 다음날부터 걸어 다니시는 거고 화장실도 자기 발로 가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중요한 거고요. 어떠한 무슨 도수 치료다, 관절 운동, 무슨 뭐 CPM이다. 절대로 남이 해주는 재활은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재활인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걷는 거고요. 무릎 구부리는 것도 통증이 있다고 해서 본인이 아파서 안 하는 거지.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무릎이 쫙 다 구부러지지 않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방에선 다 구부러지는 무릎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관절 수술을 잘 받고 오히려 운동을 못해서 전 상태가 안 좋아져서 위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빨리 인공관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빨리 움직이셔서 완전 생활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은 혹시라도 그 나중에 질문이 남았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드린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사진 찍어 가서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여기까지만 다음에 강의가 있어서 마무리를 질 생각이고요. 우리 슬라이드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그 다음 달 우리 슬라이드 좀 잠깐 보여주세요. 그 4월 28일 날 똑같이 월요일 날이고요. 매달 넷째 주 월요일 날 주로 하고 그 제가 뭐 특별히 다른 것들만 없다면 보통 네 번째 주 월요일 날 4시에 하도록 하고요. 올해 이제 목표인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의 네 번째 시간 의자와 벽을 이용한 실내 운동 아까 서서 하시는 거 얘기하셨는데 사무실이나 아니면 우리 문화센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저희가 소개시키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시고 우리 공경 선생님 수고해서 오늘 가르쳐드린 그 6가지 운동 크게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6가지 운동 잘 기억하셨다가요. 틈틈이 활용하는 생활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 비욘디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